자, 여러분. AI. 요즘 정말 난리죠. 다들 엔비디아 칩 이야기만 하고요. 당연합니다. 눈에 바로 보이니까요. 근데 제가 이 바닥에서 한 20년 넘게 시장을 지켜보니까 진짜 큰 돈은요. 항상 저 화려한 무대 뒤, 잘 안 보이는 곳에서 움직이더라고요. 오늘은 바로 그 AI의 거대한 물리적 발자국, 바로 이 전력 문제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5가지 순서대로 한번 가볼 겁니다. AI 시대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그 돈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 우리가 한번 탐정처럼 단서를 하나하나 따라가 보자는 거죠. 자, 따라오시죠.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AI. 이 녀석이 대체 전기를 얼마나 먹어치우는 하마인지 그 상상을 초월하는 스케일부터 한번 보시죠.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 생각에 AI 랠리의 진짜 주인공, 과연 반짝반짝 빛나는 반도체 칩일까요? 아니면 그냥 벽에 꽂는 이 평범한 콘센트일까요? 지금까지 시장은 칩에만 열광했지만 이제 그 너머를 봐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이 두 그래프 좀 한번 보시죠. 왼쪽 그래프에서 하늘색으로 막 치솟는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AI 서버, 가속 서버라는 놈이 먹는 전력량입니다. 이건 그냥 데이터 센터가 좀 더 생기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전기를 엄청나게 잡아먹는 AI 서버를 중심으로 아예 판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뜻이죠. 이건 마치 과거 증기기관이 등장하면서 석탄 수요가 폭발했던 것처럼 전력시장의 판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거대한 변화입니다. 945테라와트시, 2030년. 그러니까 이제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때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빨아들일 전력량입니다. 945. 이게 숫자가 너무 크니까 감이 잘 안 오시죠? 당연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일본이라는 거대한 산업국가 전체가 1년 내내 쓰는 전기랑 거의 똑같은 양입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하죠? AI라는 게 이제 무슨 하나의 산업군이 아니라 거의 국가급으로 전기를 먹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 엄청난 수요, 누가 만드느냐? 바로 여기 보이는 이 형님들이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들. 이 회사들이 쏟아붓는 설비 투자, 즉 캐펙스 계획을 보면요. 이건 그냥 그럴 것이다 하는 예측이 아닙니다. 이미 수십, 수백조 원의 돈이 실제로 투입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 돈줄이 마르지 않는 한 전력 수요라는 기차는 절대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자, 이렇게 수요는 거의 무한대로 폭발하고 있는데 세상 일이 그렇잖아요. 원하는 만큼 다 가질 수는 없는 법이죠. 이 무한한 AI의 욕망이 드디어 현실 세계의 아주 단단한 물리적인 벽에 쾅 하고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한계를 아주 간단하게 세 개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공급망 문제가 아주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 벽, 바로 전기줄, 전력망입니다. 이 표를 좀 보세요. 도쿄에서는 데이터 센터 하나 지으려면 전기를 연결하는 데만 10년을 기다려야 한답니다. 10년이요? 런던도 7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최첨단 서버를 쌓아놔도 전기를 꽂을 콘센트를 받는데 1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죠. 자, 운 좋게 전기 연결 허가를 받았다고 칩시다.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 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핵심 장비. 이 그래프에서 파란 막대가 제일 긴 거 변압기 보이시죠? 이거 주문하면 받는데 최대 4년이 걸립니다. 요즘 인기 있는 자동차 사려고 계약금 걸고 몇 년 기다리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이 거대한 인프라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벽. 이게 또 의외의 복병인데 바로 사람입니다. 이 그래프 데이터 센터 직군과 비데이터 센터 직군의 연봉 차이를 보여주는 건데요. 특히 저 건설 관리 쪽은 격차가 60, 70%까지 나죠. 이건 그냥 월급 많이 주면 되지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일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전문가 자체가 씨가 말랐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게 다 공사 지연, 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거고요. 자, 지금까지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꽉 막혀있는 이 상황을 봤습니다. 그럼 이런 불균형이 데이터 센터 투자 시장의 게임의 룰을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요? 여기서 확실성 프리미엄이라는 정말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예전에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 입지가 깡패다 그랬잖아요. 이제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는 확실성이 깡패인 시대가 온 겁니다. 정말로 제 시간에 전기를 연결해서 문을 열 수 있느냐? 바로 이 확실성에 투자자들이 웃돈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옛날 데이터 센터랑 지금 AI 시대 데이터 센터는요, 완전히 다른 물건이라고 보셔야 해요. 이 표를 보시면 렉 하나에 들어가는 전력량부터 5배 이상 차이가 나고 냉각 방식도 공기에서 액체로 바뀌어야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저기 우선순위 항목이에요. 옛날엔 인터넷 속도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타임 투 파워, 즉 얼마나 빨리 전력을 끌어와서 돈을 벌기 시작하느냐, 이게 핵심 경쟁력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안 하면 죽는 것, 즉 필수 조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로드맵은 엔비디아 GPU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보여주는데요. 블랙웰, 루빈 이렇게 다음 세대로 갈수록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기 때문에 기존의 선풍기 방식, 공랭식으로는 열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결국 칩에 직접 액체를 뿌려서 식히는 방식이 표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뀐 시장. 그럼 여기서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 확실성이라는 무기를 손에 쥔 플레이어겠죠. 이 확실성 프리미엄이라는 게 제 뇌피셜이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파란 막대 좀 보세요. 미국이랑 유럽에서 지금 짓고 있는 데이터 센터의 80% 이상이 이미 주인을 찾았다는 뜻입니다. 완공되기도 전에 말이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고객들이 확실한 자리를 확보하려고 미리 줄 서서 돈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시장의 승자가 되기 위한 조건, 뭘까요? 제가 보는 핵심은 딱 4가지입니다. 첫째, 남들보다 먼저 전력망에 빨대를 꽂아놓은 곳. 둘째, 말로만 하겠다가 아니라 실제로 데이터 센터를 제 시간에 지어서 납품해본 경험, 즉 트랙 레코드가 있는 곳. 셋째, 지금 돈 주고도 못 구한다는 변압기 같은 핵심 장비를 안정적으로 구해올 수 있는 공급망을 가진 곳.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잘 맞춰서 보조금 같은 혜택을 받을 줄 아는 곳. 이 4가지를 모두 갖춘 기업을 찾아야 진짜 승자를 고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분석을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최종 전략과 리스크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투자자들은 이 총성 없는 전쟁터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제가 생존 규칙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이제 데이터 센터는 부동산으로 보면 안 됩니다. 에너지, 유틸리티 인프라 관점에서 봐야 해요. 당장 여러분 포트폴리오 비중부터 다시 보세요. 둘째, 데이터 센터 리치들 자료 볼 때 몇 메가와트를 짓겠다는 이런 청사진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보다 언제까지 전력 공급 계약이 확정됐나 이걸 따져봐야 합니다. 셋째, 꿈을 파는 회사보다 땀 흘려서 결과물을 만든 회사가 이럴 땐 훨씬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대규모 공사에는 지연 같은 리스크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이걸 인정하고 오히려 그런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흔들릴 때를 기회로 삼을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데이터는 21세기의 석유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를 움직이는 AI를 돌릴 전기가 없다면 그 데이터는 그냥 창고에 쌓인 먼지 같은 숫자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AI 시대, 진짜 석유는 과연 데이터일까요? 아니면 전기일까요?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문제입니다.